왜 시작이 안 될까요? 됐다. 됐다. 네. 예, 유튜브 떴네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매주 일요일 밤 9시부터 70분 함께 진행하는 소셜스쿨의 일요일 밤 복덕방. 오늘 74회차입니다. 미리 한두 주 전에 예고를 했던 것처럼 오늘은 꽤 두툼하지만 꼭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베스트셀러. 잘 보이세요? 브랜드 설계자. 예전에 한번 이미 아마 한두 달 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마케팅 설계자라는 책으로 한번 저희가 세미나를 한번 했었죠. 이 토론 주제로 삼아서. 그거의 그 후속작입니다. 원제는, 뭐죠? 여기. 엑스퍼트 시크릿. 지난번 그 마케팅 그 설계자가 닷컴 시크릿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그 첫 번째 저작이고,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2, 3년 뒤에 나온 책일 거예요. 이따가 우리 오늘 정장식 교수님 발제해 주기로 하셨으니까 조금 내용을 좀 자세히 들어볼 때 한번 이 시리즈의 저작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 아마 좀 얘기를 해 주실 것 같고요. 어쨌든 고객을 그 퍼널에 이렇게 유입시켜 가지고 어떻게 다른 새로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을 고도로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더 키워 나갈 수 있는지, 그러면 더 깊은 단계로,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갈 수 있는지를 그 원리하고 방법론까지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라서 마케팅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그 필독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책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우리 정 교수님께서 이 러셀 브랜슨의 저작을 지금 거의 드립답 하듯이 연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좋은 그 정보를 접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모셔서 듣겠습니다. 정 교수님 맡아주시죠. 네, 네, 자료 공유하겠습니다. 예. 화면 떴나요? 네, 예, 뜨고 네, 있습니다. 떴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정장식입니다. 네. 지난번 이제 브랜드 설계자는 이태용 교수님이 되게 그때 발제를 해주셨고요. 그 마케팅 외에 이제, 설계자. 네, 마케팅 음. 설계자, 네네, 마케팅 설계자는 이태용 교수님 해주셨고, 이제 그 후속작으로 이제 이번 달에 나온 거죠. 그래서 엑스퍼트 시클릿이 우리나라에는 이제 브랜드 설계자라는 형태로 이제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 검색해서 브랜드 설계자로 검색하면은 1위에 딱 나오는 게 제가 올린 저기 글이에요. 오. 제가 책이 나오기 전에 음. 포스팅을 했었고요. 3가지 정도 포스팅을 했는데 현재 네이버 뷰 영역에 검색하면 첫 번째 나오는 글이 제가 올린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설계자는 저기 첫 번째 나왔던 마케팅 설계자는 어떻게 보면 이게 다양한 프레임워크를 결국은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가치를 제안하는 프레임워크들을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가치 사다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치 사다리별로 있는 그때 이제 4개 단계가 나오잖아요. 그죠? 첫 번째 단계가 리드 퍼널, 두 번째 단계가 언박싱 퍼널, 세 번째 단계가 프레젠테이션 퍼널, 네 번째가 이제 전화 퍼널이라는 이 퍼널의 단계와 퍼널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퍼널들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 쭉 집중적으로 나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브랜드 설계자에는 자, 그럼 그런 퍼널들이 실질적으로 사람을 유입을 했을 때 어떻게 그 고객들한테 유입을 할 때 가치를 제안할 것인가라는 부분의 첫 번째 출발점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자신의 메시지를 찾는 거고, 그다음 그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고객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달해서 어, 하나의 어떤 그 메시지를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되게 디테일한 어떤 설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책은 한 2번 정도 읽고 지금 요약까지 하고 또 핵심적 요약 뭐 따로 했는데 특히 이제 이렇게 컨텐츠 비즈니스나 이런 뭐 마케팅을 하시는 분에게는 되게 큰 어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이번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가 180페이지 정도 좀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전체를 하진 않고요. 지금 이제 오늘 하게 될 크게 보면은 이제 19가지 시크릿인데 집중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들은 아마 1장, 2장 정도, 파트 1, 2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 3부터 시작해서는 그 어, 각각의 어떤
슬라이드에 대해서 쭉 나와요. 그거는 주로 이제 어떻게 한다라는 어떤 사례 중심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이제 1장하고 2장 그리고 마지막 길잡이 대기에서 16장하고 19장 정도의 이야기들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브랜드 설계자 운동 만들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런 변화들이라는 걸 하나의 모브먼트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어떤 기능이나 어떤 방법을 설계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치를 제안하고 그 가치로 사람이 변화하고 정체성을 변화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게 하나의 운동적 관점에서 가치를 어떻게 제안할 건가라는 부분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전문가로서 어떤 고객의 삶을 바꿔야 된다는 측면들인데 첫 번째가 내 목소리 찾기라는 부분입니다. 앞쪽 좀 페이지별로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특히 이제 앞쪽에 했던 이제 마케팅 설계자 쪽에서 여기 보면 매력적인 캐릭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도 이제 매력적인 캐릭터를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이제 기자와 관련된 관점에서 이 매력적인 캐릭터를 어떻게 이제 이용하느냐는 관점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끌어주길 간청한다고 그러고요. 그래서 1단계는 몽상가라고 그러는데 자, 두 번째 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기자적 관점 이야기 나옵니다. 기자적 관점이 나오는데 결국은 목소리를 찾고 사람을 인도할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시간을 자기가 투자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자기를 찾아가는 과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뭐냐면은 오히려 이제 스스로가 전문가로 칭하는데 장애물이 뭐가 되냐면은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과연 그런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이런 자격, 능력 이런 거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스스로에게 나오게 되고 그걸 오히려 그런 전문가로서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능력이 본인에게 특별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남들에겐 사실 이제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본인 스스로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들이 특별하지 않다라고 느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라는 관점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자기가 모든 걸 갖고 있지는 않지만 전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고 인터뷰하고 또 그다음에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캐릭터를 우리는 기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 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당신의 매력적인 캐릭터를 기자로 업그레이드하여서 뭐 모든 사람들과 가능하면 인터뷰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점에서 다른 수십 명의 어떤 인터뷰는 책을 수십 권 읽은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최 교수님도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책을 출간할 예정인데, 네,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의 수십 년을 1시간짜리로 압축할 수 있다는 게 인터뷰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투자하고 나면은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결국 기자로 변신해서 이런 어떤 전문가들의 인터뷰에서 답을 듣고 그걸 이제 집대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 결국은 뭐냐면 이렇게 내가 기자로서 어떤 정보를 모았을 때 그걸 갖고 배운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남을 돕고 다시 남을 돕는 걸 통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귀함으로써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열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저도 이렇게 뭐가 남들한테 강의를 할 때 사실은 이제 그걸 강의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이 나를 성장시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동기인 것처럼 결국 타인들에게 기여하고 봉사하는 것들 자체가 되게 성장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봉사의 개념들이 되게 중요한 아젠다로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나만의 프레임 만들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앞서 책에 마케팅 설계자에서 프레임워크가 뭐다라는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러셀 브레슨의 많은 강의에서 보면 사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브랜드 설계자에서도 결국 핵심적으로 뭐냐면은 고객한테 자기의 목소리를 만들고 자기 메시지를 만들 때 고객이 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얻고자 하는 결과를 만들어줄 때 결국 그 결과를 이룰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프레임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가 여기서 많은 어떤 비중을 두고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가 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또 프레임워크라는 게 모든 곳에 다 통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유형에 맞게끔 프레임워크를 사용하는 걸 하려면은 결국 상품을 사는 이유, 고객이 상품을 사는 이유로 또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고객이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한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든 게 이제 치과의사라 그러면 이제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 것이냐라는 부분에서 뭐 치과를 찾는 사람들의 고객들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건강하고 하얀 치아를 이루는 결과를 얻고 싶다면은 그 결과를 이루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결국 이제 뭐 가장 기본적인 게 치솔질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치아과 미백, 뭐 구치 제거 같은 이런 어떤 기본적인 것들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뭐 스크래퍼나 에나멀 강화, 보조제하기, 그다음에 검진하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본적으로 결국 이제 고객이 처음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들, 프로세스들을 그런 프로세스들이 바로 하나의 프레임워크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프레임워크를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자기만의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스텝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된 당신이 할 일은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직접 경험한 바를 연구해서 이건 이제 이소룡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책에 나오는데 이소룡이 직접 경험한 바를 연구해서 유용한 것은 흡수하고 불필요한 것은 뱉어내고 자신의 본질적인 것을 더하는 것이 바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기회를 이해하고 당신만의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꿈의 고객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나의 꿈의 고객이 누구이냐, 그리고 그 꿈의 고객들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결과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결과를 이루어주는 과정들을 어떤 과정들이 있는 것이냐, 어떤 프로세스가 있느냐, 그걸 결국은 설계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워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프레임워크 개발하는 스텝 2. 자, 프레임워크는 가설을 자신에게 먼저 테스트한다. 여기 이제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자기가 만든 프레임워크를 설계했으면은 먼저 그 프레임워크가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자신에게 실질적으로 성과가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걸 먼저 테스트한다 그러는데 그걸 인간 기니피그라는 형태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자신한테 설정한 가설을 먼저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타인한테 또한 뭐 꿈의 고객을 생각하는 타인한테 적용을 먼저 하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름을 붙인다는 거죠.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 이제 마케팅 설계자에서 나왔던 거죠. 뭐 후크 스토리 제안 같은 이런 거나 아니면 뭐 완벽한 웨비나나 뭐 가치 사다리나 이번에 이제 많이 나오는 에피파니 브리지 같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러셀 브레슨이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에다가 이름을 붙인 거죠. 그리고 자기만의 이름을 붙였도 고유한 이름을 붙여서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거를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이름을 붙이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4단계는 무부수록이라고 합니다. 자, 프레임을 뭐 만들었다고 무조건 뭐 어떤 돈을 받고 하는 것들보다는 첫째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테스트할 때 이때 정말 다른 사람한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거를 이런 어떤 거를 무보수라도 그 사람들한테 적용을 하고 성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도 효과가 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설계된 것들을 먼저 나 자신에 적용하고 그 다음에 꿈의 고객을 설정을 하고 그 꿈의 고객에도 실질적으로 그 프레임이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를 테스트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러셀 브레슨이 어떤 특정한 기업에 가서 이런 기여를 할 때 거기에 있는 CEO가 뭐 선생님께서 사업상에 도움을 드린다면 오히려 이제 처음에 무료로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게 사업상 성과를 얻는다면 나중에 큰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뭐 당장 제가 그런 걸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이런 프레임워크가 선생님의 사업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걸 증명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모습으로 실질적으로 꿈의 고객한테 적용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테스트를 한 거를 사례로 이야기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에도 어떻게 하면 내가 만든 상품을 바로 팔 수 있을까라고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봉사할 수가 있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단계 전문가 되기. 근데 여기서 또 이게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이제 컨텐츠 비즈니스나 컨텐츠 마케팅에서도 많이 등장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전문가라는 소리 들으려면은 학위나 이런 자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결국 뭐냐 자기가 성과를 올리는 것. 그 나의 성과가 곧 자격이라고 러셀 브루슨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 당신의 성과가 곧 자격증이다라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그런 자격증을 통해서 자기가는 타인에게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재밌는 예를 드는 게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입니다. 여기에 디카프리오가 주인공이 되고 그다음에 톰 행커슨이 이제 형사로 나오는 건데 여기 어떤 영화냐면 이 디카프리오가 어린 친구가 여기서 역할을 어떤 거냐 의사 역할도 하고 변호사 역할도 하고 막 뭐 되게 유능한 그런 어떤 사회적인 저명한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사기를 다 치고 다녀요. 근데 거기 나오면 이제 그래서 어떻게 그게 됐느냐라는 걸 물었을 때 나중에 이런 말 합니다. 다른 사람 자신의 문제를 풀고자 하는 사람보다 나는 한 걸음 책 한 장만 먼저 봤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사람의 전문가가 된다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아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꿈의 고객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한 걸음 더 앞서서의 그 문제를 내가 먼저 보는 것만으로도 그런 전문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 Catch Me If You Can이라는 영화를 하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내가 도와줄 사람보다 한 장 먼저 읽으면 되는 것이다라는 이게 이 영화에서도 나오는 하나의 부분이고 또 전문가가 갖춰야 될 하나의 요소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람들을 이끌어주길 간청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당신의 목소리를 찾는 데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당신의 목소리를 찾는 것은 뭐냐? 결국은 먼저 컨텐츠를 꾸준히 쌓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컨텐츠를 만들어가는 과정은 결국 아직 잘 하지 못하더라도 프로그램을 공개하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러셀 브루슨 같은 경우도 45회까지 46회부터 뭔가 의미 있는 팟캐스트가 됐지만 45회까지는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계속 쌓아왔던 그런 걸 통해서 46회부터 뭔가 반응이 있는 것도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46회의 어떤 그런 반응들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아무도 듣지 않는 것들을 시작해서 45회까지가 있었기 때문에 46회가 의미가 있어졌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과정들, 그러니까 위대한 뭔가의 기반을 닦기 위한 단계고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요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꾸준히 활동하는 것이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 게 1년 동안 매일 글이나 영상을 올릴 수 있다면 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런가요? 자, 관심을 받을 때까지 오래 버텨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결국은 관심을 받을 때까지 오래 버티는 것,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춘을 모으는 첫 단계가 훌륭한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 콘텐츠를 주문 만큼 오래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를 만들 때 가장 큰 장벽은 뭐다? 완벽한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욕망이 가장 무능하게 만든다는. 저는 이건 사실 너무 공감을 하는 건데 제가 많은 사람들 특히 이제 회사도 그랬고 콘텐츠를 하다가 대부분 포기하는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너무 완벽하게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를 대부분 그렇게 많이 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유의미한 콘텐츠를 하루에 6개나 7개 정도 포스팅하지? 중요한 팁 한 가지는 뭐냐면 창작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콘텐츠를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자신을 부풀려서 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여정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승리한다. 그러니까 특별한 걸 창조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기 일상의 생각들, 일상 자체를 기록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장애물이고 어려운 거고 시작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원래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블로그 100일 100포스팅을 하는 걸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 한 일주일 동안 힘들었어요. 왜냐면 쓰다가 툭툭툭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에 계속 내려놓는 마음으로 했거든요. 이거는 정말 난 뭐 누군가 보는 걸 의식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일기처럼 편하게 쓰자라는 그런 걸로 하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나니까 일주일 지나고부터는 이제 술술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자꾸 잘 쓰고 싶다라는 욕심, 잘해야 된다는 욕심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걸 털어버리고 나니까 100회를 쓰는데 그냥 쭉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결국 어떻게 하면 우리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믿음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내놓을 수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당신의 쇼를 성공을 이끌기 위한 3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신의 메시지를 개선하고 목소리를 찾으면 꿈을 고객을 끌어들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의 메시지가 호불호가 갈리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끌 테고 사람의 지갑을 열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도라는 것 자체는 가장 사람들한테 매력이 없는 안에 컨텐츠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진정한 팬이 생기는 만큼 당신은 늘 상대편의 기분을 나쁘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팬과 더불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역시 나타날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케네디라는 분이 말씀하신 거는 매일 종업까지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면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듣기에 좋고 달콤한 이야기라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그게 썰고 그 때문에 가슴 아픈 사람들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컨텐츠가 오히려 나의 목소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또 제가 되게 공감이 갔던 부분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까 내가 컨텐츠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의 꿈에 그리는 고객한테 봉사를 하기 위해서 첫째 무료로 만약에 컨텐츠를 적용하고 실험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컨텐츠를 이제 받아야 될 때, 맞닥뜨리는 부분이 뭐냐면은 돈을 받는다는 죄책감인데 내 컨텐츠를 제공하는 부분에 돈을 받는다는 죄책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누구나 겪는 어려움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뒤에 가서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이 성공의 필수적인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돈을 지불하면 관심을 기울인다는 겁니다. 뭐 사소한 예지만 사실 우리가 누군가가 내가 돈을 주고 책을 샀으면 끝까지 보지만 무료로 사준 책은 사실 끝까지 잘 안 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지간하면 책을 잘 사서 안 주고 사서 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인데 저 자신을 돌아보도록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러셀 브리스는 예를 듭니다. 자기 강의를 듣는데 5만 불이에요. 5만 불이 우리나라에 한 650만 원,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인이나 친구들한테 많은 사람한테 추천해서 그 강의를 들었는데 단 한 명도 비즈니스에 성공한 사람이 없대요. 근데 자기가 돈을 내고 5만 불을 내고 들었던 90% 이상의 사람들은 그 강의를 통해서 자기 비즈니스 성공적이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스스로가 돈을 지불함으로 해서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자신에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만큼 집요하게 성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공할수록 당신의 시간을 지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디에 돈을 받고 가치 있게 결국 시간을 써주는 것 자체가 결국은 비용을 받고 해주는 것 자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서비스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투자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그들의 성공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 되기 부분입니다. 여전히 이제 운동 만들기 부분이고 전문가로서 고객을 삶을 바꿔야 한다는 부분이 두 번째 부분입니다. 플레이목 가르치기입니다. 자, 플레이목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는 지도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1단계는 뭐냐? 플레이목 가르치는 어떻게 배우고 플레이목 가르치는 네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얻었는지에 대한 거를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제가 되게 중요한 걸 느꼈던 공감은 결국 사람들이 뭔가를 공감하고 실질적으로 그 공감한 걸 가지고 실천하고 변화를 이뤄내는 거는 그 프레임워크를 전달하는 내가 얼마나 정말 이 분야에 전문적인지 그리고 성공적인 사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출발점 자체가 나도 당신과 똑같은 내가 꿈에 그리는 고객과 똑같은 상황에 있었고 그 꿈에 그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고민을 했었고 어떤 출발점에 있었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출발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에피파니라고 그러죠. 그죠? 나중에 그런 걸 느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됐는가라는 걸 공감을 얻어내는 게 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가 그렇게 이런 걸 프레임워크를 만들 때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었는지에 대한 걸 먼저 공유를 시키는 것 자체를 첫 번째 어떤 프레임워크를 가르치는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지 어떻게 해당 프레임워크를 알게 되었는지 경험하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프레임워크를 깨닫게 된 것들이 다 자기 지식이 아니라 결국 이미 앞에서 많은 경험과 깨달음을 얻은 지식인들을 통해서 타인들을 통해서 내가 또는 아니면 내가 기자로서 어떤 타인들의 지식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됐고 그들의 공로를 오히려 인정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전략을 공유하기라고 합니다. 전략을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전략이란 건 특정 직업을 갖는 거라면은 그죠? 여기 이제 전략과 전술이 나오는데 전략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면은 전술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관점인데 이 전략을 공유하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전략이란 책의 목차와도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각 장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장별로 어떤 단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거를 큰 방향들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는 것 자체를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3단계는 전술을 알려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술을 알려주기 부분에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프레임을 가르칠 때 전술을 알려줄 것인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를 그렇게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이 다 한순간 다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런 순간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첫날부터 30일까지 자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를 서술하는 게 바로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한 조건이 하나도 전혀 없이 다시 시작해야 할 때 자신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때 첫날부터 30일 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전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미 이루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관점이 아니라 내가 처음에 그걸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출발점에 서 있을 때의 어떤 심정, 마음, 자세 그리고 그걸 절박하게 이루고자 했던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과정들이 결국 전술을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단계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설명하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프레임워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에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프레임을 설명하는 내 자신이 그런 걸 설명하는 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설명해내는 것 자체가 4번째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프레임워크를 할 때는 프레임워크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어떤 스토리나 사례, 사용 후기, 그 다음에 뭐 본보기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만들어 놓는 활동들을 처음부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트 1의 3번째입니다. 3가지 핵심 시장 또는 욕망에 대한 겁니다. 자, 3가지 욕구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인간이 갖고 있는 3가지 욕구는 첫째 뭐냐면 건강에 대한 거나 부에 대한 거나 관계에 대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제품은 이들 욕망 가운데 한 가지 이상에 적합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는 뭐냐면 잠재 고객에게 이 2가지 욕망이 지닌다고 당신이 믿을 때 구매 전환율은 90% 이상 줄어든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뭔가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고객에게 뭔가 가치를 제안할 때는 딱 한 가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마케팅 메시지는 반드시 3가지 욕망 중 하나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장 자체를 핵심 시장에서 하부 시장, 그 다음에 세부 시장으로 점점 더 좁혀 나가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하부 시장 선택에 대한 시 줄문 사항에 대한 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부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끌고 가려면 당신이 공유하라는 것에 사람들이 흥미를 보이는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당신 자신이 선택한 주제에 이성률 정도로 열정적인가를 물어봐야 된다고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 시장 자체에서는 그들만의 고유한 언어가 있는지 또는 거기에는 온오프라인 회의, 세미나, 서밋, 마스터마인드 같은 이런 이벤트가 열리고 있는지 또는 유명인사나 권위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봐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세분 시장에 당신이 최초 유명인사가 되길 바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시장에 가서 자기가 최초의 인사가 되려고 하면 그만큼 그 시장을 만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보에 돈을 쓸 의사나 능력이 있는 거. 아무리 세분 시장이 마음에 들더라도 정작 그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쓸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사실 그 시장이 시장성으로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틈새 시장, 즉 핵심 시장 다음 하부 시장을 이미 레드오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틈새 시장으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핵심 시장, 하부 시장, 틈새 시장이라는 게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 놓은 것들이고요. 그래서 나만의 카테고리, 즉 카테고리 왕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많은 사람이 저지르는 실수는 뭐냐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틈새를 바라보면서 어느 블루오션을 갈지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는 뾰족한 세부 시장을 찾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에 이제 카테고리 리더, 카테고리 왕은 뭐냐면 특정한 카테고리에서 7, 80%를 보통 차지하는 걸 카테고리 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이 시장에서 나머지 왕을 제외한 2, 30% 시장을 놓고 다투는 형태가 바로 나머지 사람들이 보통 2, 30%를 놓고 다투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만의 카테고리를 만들고 여기 이제 러셀 브루슨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 러셀 브루슨이 시장에서 진출할 때만 하더라도 이미 마케팅 자동화라든가 그죠? 아니면 뭐 CRM이라든가 이런 쪽의 시장은 이미 선발주자가 있었고 카테고리 킹들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러셀 브루슨은 바로 자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놓은 게 뭐냐면 이 세일즈 퍼널이라는 카테고리를 만들고 그 세일즈 퍼널이라는 카테고리에서 왕이 되는 형태의 어떤 것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그 분야의 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당신이 목표하는 하부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시장은 사람이 아니라 장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만나서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사람이 아니다. 시장은 장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내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교환하는 것을 찾아야 되고 누가 꿈의 고객인지 꿈의 고객이 어디를 가보자 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효과적인 마케팅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시장이고 누가 이 시장의 꿈의 고객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에는 크게 세 가지 팬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이미 극성팬,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극성팬이 존재하고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특정한 서비스나 제품에 만족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특정한 서비스에 집단과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를 채워줄 더 나은 제품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이 당신의 꿈의 고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건을 산 다음에 당신 제품을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행동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들에게 뭔가 팔려 한다면 그간 사용하고 있던 제품의 단점을 나열을 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장에 진입하고 포지셔닝 할 때 경쟁과 보완의 관점들이 있는데 자 시장에 제한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를 보완하는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는 경쟁적 관점에서 볼 때는 오길뷰가 도브라는 비누를 가지고 접근을 할 때 도브는 비누가 아니다. 도브는 비누가 아니다. 도브다라고 이제 하면서 기존 시장에 돌을 던지면서 모든 사람이 거기를 떠나 도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경쟁적 관점에서 포지셔닝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완적 관점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는 선키스트 예를 들었습니다. 선키스트가 오렌지가 너무 풍작이 일어나서 거의 판매가 거기에 대해서 파산 직전에 있을 때 결국은 이 선키스트에서 오렌지 착즙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그 착즙기를 만든다면 고객에게 10센트만 있으면 오렌지 착즙기를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착즙기를 사게 되면은 바로 한 봉지에 오렌지를 주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보완하는 형식을 통해서 바로 기업이 회생할 수 있었던 이런 예를 두 가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완적 시장 포지셔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결국 시장이 사람이 아니라 장소임을 이해하고 레드오션 현재의 기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을 낚아올려 새로운 기회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품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유형의 시장을 포지셔닝을 할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문제는 오히려 어떤 자신이 팔려는 제품이 무엇인지 어디서 살 수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유형의 시장에 포지셔닝을 할지도 전혀 모르고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가장 효과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뭐냐? 내가 진입하고자 하는 새롭게 포지셔닝하고자 하는 시장에 일하는 20, 30명의 전문가를 찾아가고 그들이 제공하는 것을 모두 사용해보고 가르친 바를 이해하고 그러한 생태계에서 자신만의 장소를 개척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당 시장의 역사가 어떻게 되는지 경쟁 생태계가 어떤지 거기서 일하기에 적합한 영역은 어딘지에 나지 그걸 확인하지 않고 무턱대고 시작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불만이 많은 고객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는지를 손쉽게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트 첫 번째, 네 번째입니다. 새로운 기회입니다. 결국 여기 새로운 기회에서는 개선안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서 제안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기존의 글을 개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를 제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만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추종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면은 카테고리 왕이 되고 그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 때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는 것들에 대한 영향력들은 뭐냐?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이 지휘란의 영향력이 되게 중요한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지금 내가 고려하는 것이 내 지위를 높여줄 것인가 아니면 깎아내릴 것인가. 어, 결국 여기 지위라는 건 오히려 타인이 나를 인지하는 것보다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떻게 인지하는 관계가 더 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회를 찾는다 그러면은 소비자들에게 내 지위를 향상 시킬 거야라는 생각을 하면 손쉽게 움직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새로운 기회를 잡지 않는 이유는 뭘까라고 얘기할 때 지위를 향상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또 지위가 하락할 건가에 대한 두려움,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뇌는 지위가 하락할수록 기회를 멀리하려고 애를 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찾아와 제안을 받으려 하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첫 번째 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새로운 가치를 제안할 때 이미 고객들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마케팅에서 이렇게 하면 고객을 이미 많이 물려본 개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상품을 통해서 뭐 구매 인지를 느끼거나 아니면 실패를 본 게 아니라 이미 많은 실패를 해본 고객들이기 때문에 내가 제안하는 것 자체가 최초의 시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고객들을 설득해내고 그 다음에 그들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으로 인한 상승 시위 또는 실패 위험에 대해서 비용과 저울질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어떤 요인이 지위를 높여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중요한 요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왜 새로운 기회를 갈망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새로운 것에도 발견, 그다음 단절되는 고통이 없다라고 새로운 기회에 고통이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꿈, 그다음 꿈의 교체, 새로운 기회란 곧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애를 써도 좋아지지 않은 무언가를 붙들고 더 좋게 만들려 하지 말고 신선하고 흥미롭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안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1단계 꿈의 고객이 원하는 성과는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꿈의 고객과 함께 하려면 그들이 아까 이야기했던 세 가지 욕구들 있죠. 건강 또는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걸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걸까? 꿈의 고객이 간절하게 바라는 성과는 무엇일까라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바라는 성과의 근원을 재빠르게 파악하고 꿈의 고객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성과가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꿈의 고객이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현재 이용하는 매개체는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이용하는 매개체가 무엇인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이 무언가를 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꿈의 고객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지금까지 성공하지 못했던 매개체들을 모두 적어서 정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 기회의 전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고객들은 새로운 버전을 원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것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매개체들을 만들어서 제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꿈의 고객을 한 틈새 시장에서 다른 시장으로 옮기는 것 또는 꿈의 고객을 한 하부 시장에서 다른 하부 시장으로 옮기기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차갑고 냉정한 이런 하부 시장의 고객을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작 퍼널. 우리가 이제 여기 시작 퍼널이라는 건 가치 사다리에서 첫 번째 퍼널 자체를 리드 퍼널을 시작 퍼널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작 퍼널에서 시작하는 걸 불러일으키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4단계는 기회의 스택. 이 기회의 스택에 대한 거는 뒤에 또 자세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 기회 스택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의 다섯 번째 똑같은 프레임워크에 더 많은 돈을 쓰게 하기라는 부분입니다.
러셀 브레슨이 이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라는 책을 샀는데 거의 책을 9.97달러를 주고 샀는데 거의 책을 읽고 있지 못하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는 과정에 책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 오디오북을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10배 가격으로 되는 97달러로 오디오북을 샀고 그 오디오북을 차에서 들으면서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똑같이 포장된 콘텐츠를 더 많은 돈을 주고 지불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제품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데 이게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비결이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게 바로 프레임워크는 새로운 기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핵심 제품을 감싸야만이 당신의 제안이 진정한 기회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은 뭐 복잡한 영업이 좀 쉬워지고 상품만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 자기를 포장할 수 있고 뭐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제 책이나 영상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명의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는 데 역할이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공짜로 무한대로 고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러셀 브레슨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인데 러셀 브레슨이 지금 하고 있는 세 가지 책들이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 이제는 뭐 마케팅 설계자 아니면 이번에 나온 브랜드 설계자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나오게 될 트래픽 설계자인데 이 세 권의 책들은 뭐냐면 본인이 책의 배송비만 내게 되면 책을 무료로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첫 번째 러셀 브레슨이 지금 하고 있는 마케팅이고요. 그게 바로 리드 퍼널 단계에서 하는데 왜 그 리드 퍼널 단계에 그렇게 하면서도 수익이 나냐면 바로 그 퍼널을 통해서 땡큐 페이지가 들어갈 때 후속 오디오 좀 전에 나온 것처럼 오디오북 그다음에 영상북 같은 바로 그 업세일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들한테 실제 제안하는 거에 대한 책을 무료로 주는 것들 자체가 엄청난 잠재 고객 리드를 생성하고 바로 또 그 자체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출발점으로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을 공짜로 무한대의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스트를 무한대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더 빠르게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비즈니스 정보 제품 판매 이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정보 제품을 에너지로 활용한다라는 건데요. 정보 제품을 에너지로 활용하여 빠르게 회사를 성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신이 파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정보 제품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런 사례들은 책을 직접 한번 읽어보시면은 사례들은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사례를 하나하나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1단계 프레임워크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여기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문자를 음성으로 하게 되면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음성을 영상으로 만들면 또 가치가 높아지는 거고요. 영상을 체험으로 만들면 또 가치가 높아진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은 오디오보다 훨씬 더 상세한 영상 강좌보다는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런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업세일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고요. 결국 스스로가 그 가치를 공유하게 되면 더 많은 비용을 가치를 지불하면서 더 높은 가치로서 고객들이 그 프레임의 가치를 높은 가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레임워크 수행할 때 크게 세 가지 방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직접 하기. 그러니까 결국 낮은 단계에서는 그냥 책을 제공하고 이런 거는 결국 고객이 스스로 책을 사서 읽는 고객 스스로 직접 하는 것들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고객과 함께 하기. 뭐 세미나 하는 것들 이런 거는 고객과 함께 하는 게 되겠죠. 그죠? 세 번째는 고객을 위해서 제공하는 거. 이거는 뭐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이런 거는 컨설팅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치가 점점 높아질수록 이런 세 가지 단계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레임워크를 보장하는 방법은 뭐 퍼널을 이전시키는 무료 일종의 리드 마그넷이죠. 그죠? 리드 마그넷 같은 경우를 통해서 무료로 제공하고 고객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 어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고요. 그 광고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고를 통해서 퍼널을 통해서 불러드릴 때 이런 후크하는 어떤 후킹 요소로서 어떤 이런 프레임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리드 마그넷으로 활용해서 고객의 리드를 생성할 때로 쓸 수 있는 거고요. 뭐 세 번째는 이런 책 같은 거, 책 프레임. 그러니까 두 번째 러셀 브랜슨의 두 번째 단계인 언박싱에서 이 책 퍼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프레임으로 책 퍼널 같은 경우가 나오고요. 세 번째는 이제 회원제 사이트. 보통 이제 월 10에서 100달러 정도에 해당되는 회원제 사이트. 그 다음에 또 온라인 강좌, 100에서 1000달러 되는 온라인 강좌. 그 다음에 또는 뭐 세미나 워크숍, 500에서 5000달러에 되는 세미나 워크숍. 뭐 그 다음에 마스터마인드 1만에서 10만 달러.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일대 광자 1만 달러 이상. 사실 이제 러셀 브레슨이 저희가 많이 놀랍잖아요, 사실. 그죠? 책 보면은 마케팅 설계자 같은 경우, 이렇게 고급 정보를 이렇게 까도 되느냐. 책 그거 얼마 한다고, 2만 원 넘는 책에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도 되는 거라 놀랍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 러셀 브레슨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런,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오고 있는 두 가지 책 있죠. 첫 번째 마케팅 설계자, 두 번째 브랜드 설계자, 세 번째 앞으로 나오게 될 게 뭐냐면 트랙백 설계자까지 나오는데, 이런 책에서부터 책을 그 무료로 또 택배비만 주면 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위에 러셀 브리슨은 정말 수많은 커널들이 존재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5일간 리드 생성 그 시클릿이 있어요. 이것도 무료예요. 그 다음에 30일간 하는 진행되는 리드 퍼널, 원퍼널 채널 같은 경우도 챌린지 같은 경우도 100불이에요. 근데 100불인데도 다른 사람 소개시켜주면은 돈을 100불 돌려줘요. 근데 그 다음부터 넘어갈 때 뭐냐면 이너서클이라는 게 있어요. 이너서클은 5만 불이에요. 5만 불. 가장 싼 게. 그리고 그에 올라가면 15만 불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렇게 정보는 무제한으로 공개를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더 높은 가치와 더 높은 가치를 통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고객들이 가치 사다리를 따라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놀랄 정도로 러셀 브레슨은 과감하게 정말 고급 정보들을 무한히 진짜 오픈하고 사람들한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바로 지금 디지털 환경에서 컨텐츠라는 걸 어떻게 바라보냐는 관점들, 컨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비즈니스를 풀어가는 관점들 자체가 확실히 러셀 브레슨은 다르다는 걸 제가 사실 최근에 많은 자료나 책을 보면서 사실 러셀 브레슨의 강의나 책을 보면서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 도구를 통해서 훨씬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러셀 브레슨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프레임워크를 볼 때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어떻게 프로세스를 단순화할 것을 생각을 바란다면, 직접 우리가 이제 나의 꿈의 고객을 설정을 하고 꿈의 고객이 이루고자 하는 결정적인 결과를 이루고자 할 때 그 과정 프로세스를 단순하게 어떻게 도구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단순화시킬 것인가. 이 단순화시키는 도구를 제공하느냐 못하느냐가 바로 성공의 요소고, 또 내가 비즈니스를 성공하느냐 또는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느냐의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를 도구를 마련하고 고객이 성공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라는 것 자체가 핵심적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레임워크는 이런 소프트웨어도 될 수 있고요, 보충제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 물리적인 제품이 될 수도 있고 또 부산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들은 책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아이디어 정보 제품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는 당신의 꿈의 고객이 성과를 내는 과정이 얼마나 단순한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라는 거하고, 고객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을 안내해주는 도구를 제작도 일련의 과정이 단순화하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프레임워크 스택 슬라이드가 있는 제안으로 바꾸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은 판매되는 것의 인지 가치를 높이는 것. 그다음에 당신의 특별한 제안으로 판매되도록 하게 하는 것. 그다음 제한 가치를 높이는 고객이 성공의 지름길로 이끄는 정보 프레임과 도구를 포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택 부분들은 뒤에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자, 파트 1, 운동 만들기. 여섯 번째, 미래지향적인 대외 명분입니다. 결국 여기 러셀 브레슨은 이걸 하나의 운동, 머브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그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 명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러셀 브레슨 같은 경우도 뭐냐면은 1년 때까지 100달러를 벌지 못했지만 결국 3년째 되는 해에 1년에 100만 달러를 벌었다고 그러고 있고요. 마케팅 설계자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9시간 일을 하고 거의 한 40억 되는 돈을 9시간 강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40억 정도 이상, 45억인가의 매출을 올렸던 러셀 브레슨이 올렸잖아요.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들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객을 위해 전문가와 길잡이로서 우리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사람들을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가 지금 있는 데서 앞으로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운동은 일구는 마지막 단계에는 미래지향적인 대의명분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미래를 두려워하는 환경에서 사람들은 앞으로 나가려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변화를 지각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의 고객이 성과를 올리는데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정체성을 바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뭐 사람을 바꾸는 문제하고 좀 다르고요. 결국 뭐냐면 고객이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 진짜가 나의 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고객과 함께 성공을 거둔다는 것은 정체성의 변화에서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정체성의 변화라는 구체적인 예들은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러셀 브리슨 같은 경우는 어, 결국 퍼널 해커라는 그 정체성을 부여를 하고요. 그걸 부여함으로 인해서 책임감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그걸 행동하게 하는 것들이 더 어려운 일이 아닌 그런 일이 각각의 그런 어떤 클릭 퍼널을 쓰는 사람들 그리고 러셀 브리슨의 강의를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스스로가 뭐냐면 퍼널 해커라는 정치성을 부여함으로 인해서 그 퍼널 해커로서의 어떤 가는 일이라는 것 자체를 가지고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로서 그러한 정체성의 변화가 쉬워버리도록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다? 그랬을 때 클릭 퍼널 쓰는 사람은 나는 해커다. 라고 퍼널 해커다라는 것들에 대한 문장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티셔츠도 만들고 이런 것들 통해서 정체성을 만들고 이런 자유칭호라는 선언문들을 만들고 같은 공동의 집단들이 그 방향을 통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널 해커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런 선언문을 공유하는 걸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끊임없는 동기를 만들기 위해서 러셀 브레스는 100만 달러 클럽, 그 다음에 1000만 달러 클럽, 1억 달러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 러셀 브레스의 100만 달러 클럽에 지금 시상을 받은 사람이 한 78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회원은 지금 러셀 브레슨의 클럽 퍼너스를 쓰고 있는 사람이 한 10만이 넘는데 그 중에 지금 한 800명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이미 그 100만 클럽에 성과를 했고요. 일부 사람들 1000만 클럽, 1억 클럽에 달성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는 결국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4분의 벽.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마일을 4분 안에 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그걸 깨고 난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순식간에 짧은 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들처럼 이런 것들의 어떤 목표를 주고 그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내는 것들 자체가 중요한 어떤 하나의 어떤 활동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 73개상을 수여했다고 그러고요. 네. 여기 4분의 100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그들이 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믿음을 얻었다는 겁니다. 사실 사람들은 1마일을 4분에 깬다는 거 그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한 사람이 깨고 난 다음부터는 빠른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을 넘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어떤 게 있는데 성취의 여정과 변화의 여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성취를 하지만 두 번째는 궁극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변화의 여정을 겪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는 성취의 여정이 두 번째는 여정은 변화의 여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장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금 좀 됐는데요. 사실 이제 에피파니 브리지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 설계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피파니 브리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하고 뒷부분은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면 대부분 뒤에 거는 이제부터는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들을 세부적으로 슬라이드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발전을 하진 않을게요. 자, 에피파니 브리지라는 건 뭐냐면은 번개처럼 떠오르는 통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에피파니 브리지는 뭐냐면 프랑스에 있는 다리의 이름이에요. 이 다리가 뭐냐, 에피파니 브리지가 뭐냐면은 예수가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 탄생을 깨달음을 얻은 거를 에피파니 브리지를 원래 어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에피파니 브리지. 그래서 에피파니 브리지는 어떤 거 일에서 내가 특정한 일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큰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킨 그 지점들을 우리는 에피파니 브리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번개처럼 떠오르는 통찰이나 깨달음을 우리는 에피파니 브리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러셀 브레슨의 브랜드 설계자에서 에피파니 브리지는 가장 중심에 있는 어떤 핵심적인 어떤 이야기의 중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당신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회라는 것들이 당신이 느끼는 흥분을 다른 사람도 경험하게 하는 한편의 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그 에피파니 브리지를 처음 느꼈을 때 그때 삶이 어땠는지 기억이 어땠는가 그 상태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바로 그때가 꿈을 맞이하는 지금 현재 고객들의 현재이기 때문에 바로 고객들한테 그 순간 내가 느꼈던 그 에피파니를 느꼈던 그 순간을 그대로 고객들한테 느끼게 고감시켜주는 것들 자체가 고객들이 행동하게 하고 변화하게 하고 성과를 이루게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들이고 그 측면에서 에피파니 브리지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깨달음을 얻은 후 감정적으로 이 개념에 몰입하고 성장의 여정을 떠나는 궁극적인 전문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논리적인 입증이나 주장보다 훨씬 중요한 것들이 바로 그러한 요소라고 합니다. 우리가 판매를 할 때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너무 많이 남발하게 되고,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설득하고 하지만 대부분 실패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기회에 담긴 논리 이런 것보다는 에피파니를 경험한 적 없는 사람에게 구매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논리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체계적인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은 흥미를 보이기 전까지 우선 감정적으로 설득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 나오고 다른 책에도 많이 나왔다는 거지만 사람들이 구매 행위라는 거는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감정에 기반해서 구매를 하고 그런 다음에 논리를 사용해서 이미 내린 구매 결정을 정당화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설득할 때 첫 번째가 이런 에피파니 브리지를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설득을 제안하는 출발점 자체가, 그리고 먼저 감정적으로 고객들에게 설득하고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것 자체가 훨씬 변화를 만들어내고 구매를 이끌어내는 데 핵심적 역량이라는 부분을 바로 에피파니 브리지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니 브리지는 감정적인 연관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고객들도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테고 당신은 그들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 당신이 길잡이가 주었던 깨달음과 똑같은 깨달음을 고객이 얻도록 이번엔 당신이 그들을 이끌어 주는 길잡이가 되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는 뭐냐, 초등학교 3학년 수준에 맞춰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학적인 이야기, 세련된 이야기가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를 쓰면은 오히려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오히려 일종의 브리지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에피파니 브리지 스토리를 들려주면 당신이 과거에 내가 깨달았던 경험의 순간과 같은 상태에 놓이도록 하는 것 자체가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터는 이제 쭉 넘어가면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스크립트가 나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제 40가지가 넘는 슬라이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슬라이드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슬라이드들이 뭐 숫자가 쭉 나와 43번까지 슬라이드에는 설명들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러셀 브레슨이 판매에서 스택과 클로즈 부분을 되게 중요하게 또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뭐냐면은 러셀 브랜슨이 판매를 그렇게 하려고도 못했는데 결국 이제 이 아먼드 몰린이라는 사람이 충고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1시간 정도, 90분 정도 강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쭉 뒤에 앉아서 신청서를 받으러 가는 형태의 대부분 기존의 오프라인에서 강의가 이루어졌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스택을 사용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런 걸 못 봤는데, 처음 스택을 사용하고부터 시작해서 회의장 뒤로 막 사람이 달려가는 걸 보게 되었고요. 처음으로 그래서 그 스택을 적용하고부터 최초로 10만 달러를 한 번 강의에 10만 달러 올리는 성과를 얻었다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러셀 브레슨의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많은 강의를 보면은 마지막 단계 한 20분 정도는 전부 다 이 스택을 쌓는 데에 대한 이야기들로 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이 스택을 그러니까 가치를 이야기해 주는 것들을 거의 쌓여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좀 책을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 슬라이드에서 당신이 판매하는 핵심 제품과 서비스를 보여주는 것이 스택이고요. 내가 만약에 10만 원짜리를 팔려고 그런다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로 소비자가 가치 있는 걸 느끼는 것들로 그 상품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자체가 이게 스택을 쌓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세한 설명은 추가적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들이 이제 슬라이드가 38, 뭐 43까지 이렇게 슬라이드가 계속 나오는데, 이거는 책에 계속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43까지 슬라이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로즈, 시험 클로즈, 미니 클로즈라고 있는데, 이제 여기도 되게 중요한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고개를 사람들이 끄덕이게끔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클로즈 맞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드 포머스라고 영어계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강의를 듣고 나면은 그 강의에 대한 추가적인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해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고객들한테 청중한테 예를 계속 유발하는 질문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고객을 계속 끄떡이게 하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물건을 사달라는 거 할 때쯤 사람들은 수백 번이나 이미 예라는 상태로 고객을 끄떡이는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시작할 준비가 됐나요부터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고객들이 고객을 끄떡이게 만들게 되고, 이런 문장이 쌓여서 결국 고객들은 물건을 구매하는 것까지도 자연스럽게 동의하면서 따라오게 된다는 이런 부분들을 이게 클로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6가지 미니 클로즈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6장입니다. 16장은 여러분도 한번 참고하실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일주일간에 내가 그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그 영상에 프레젠테이션 할 때 어떻게 진행하는가라는 사례를 여기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홍보를 시작해서 목요일 날 웨비나를 시작할 때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상 웨비나가 목요일 날 시작되면은 홍보는 중단하고, 그 다음에 주말까지 고객을 구매자로 바꾸는 시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웨비나를 하는데 1인당 불러오는 돈을 3에서 5달러, 그러니까 한 명당 3,900원에서 4,000원, 상당히 효율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웨비나 통계자를 내면은 1,000명이 등록하면 250명, 한 25% 정도 출석률을 보인다고 그러네요. 근데 저는 한 50% 출석했으면 지금까지 잘한 것 같네요. 그죠? 저는 그렇게 많이 빠지나 했더니 여기도 25% 정도 웨비나 등록한 사람에서 출석이 그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추가 강좌를 신청하는 사람이 한 10% 정도 된다 그러네요. 그 다음에 다시 보기를 구매하는 사람이 이 정도고, 이렇게 해서 한 번 강의를 하기는 이렇게 업세일이 계속 3번의 업세일을 통해 가지고 결국 한 번 강의를 통해서 47,000달러 정도의 5만 달러에서 3,000달러를 제외하는 이런 어떤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그런다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는 홍보해서 많은 참석하게 하는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목요일 밤에 실시간으로 웨비나를 하고 그 다음에 업세일을 하는 이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렇게까지 청중이 100명이 넘기까지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낙담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런 라이브 방송을 지속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등록 페이지 전환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꾸준하게 하는 것 자체가 결국 사람들한테 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런 걸 이제 랜딩 페이지 만들 때 같은 경우도 오히려 랜딩 페이지에는 동영상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참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헤드라인은 결국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게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 긴급성과 희소성을 잘 활용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감사 페이지 같은 경우를 특히 이제 여기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감사 페이지에 업세일, 크로스세일을 만들어내는 쪽에 가장 탁월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스키즈 퍼널이라고 그래요. 가장 심플한 퍼널이거든요. 예를 랜딩 페이지를 만들고 랜딩 페이지에서 뭔가를 고객이 정보를 넣어서 신청을 딱 하게 되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감사 페이지를 끝나는데 거기서 감사 페이지에 반드시 아까처럼 업세일이나 크로스세일을 끌어내는 퍼널로 이끌어내고, 그게 가장 1차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단순하면서 효과적인 퍼널이 바로 그런 퍼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자체 횟수 제한이라고 합니다. SLO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로 감사 페이지에서 크로스세일, 업세일을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그 따라오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하면 10명 중에 뭐 3명 이상이 전환이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비용 자체가 광고비를 커버하고 수익을 내는데 핵심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진 리더들한테 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5단계 메일을 보내는 것들에 대한 거를 시퀀스 메일이라고 그러죠. 연속적으로 보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뭔가 운영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한 웨비나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거를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을 활용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보시면 나올 것 같고요. 완벽한 웨비나도 똑같고 5분 만에 진행되는 웨비나고요. 이 5분 웨비나를 광고에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B2C에서 활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형태로서 이 5분 웨비나를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대한 어떤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가치 사대리와 연결하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뭐 읽어보시면 뭐
러셀 브레슨이 가치 사다리를 만들었을 때 리드 퍼널 단계부터 시작해서 언박싱 단계,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퍼널, 그다음에 전화 퍼널 단계별로 이런 가치 사다리를 연결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례를 나온 것들이고요. 그거는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상으로 브랜드 설계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공유 마치겠습니다. 예,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책이 양이 많긴 많죠. 거의 한 4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인데, 그러니까 사실 앞부분은 저도 아까 딱 한 절반 정도, 한 200페이지 정도까지 봤는데, 앞부분에 요지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뒷부분은 이제 아까 좀 전에 막 쭉쭉 이렇게 넘어갔듯이 되게 구체적으로 거의 뭐랄까, 프로세스 템플릿에 가까울 정도로 요소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저자도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책 한번 쭉 통독해서 넘길 그런 책이 아니다. 손 곁에 두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그 챕터별로 찾아가면서 항상 손때가 묻게 좀 쓰시라. 뭐 그런 얘기를 당부를 해놓거든요. 예. 그런 책인 것 같아요. 우리 성경책 옆에 항상 놔두고 오늘은 무슨 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돌아보고 그러듯이 이 책도 이렇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뤘던 테마들을 이렇게 조목조목 한 번씩 내가 하는 어떤 마케팅 전략이나 전술이나 또는 하루하루의 어떤 그 일상에 대해서 이렇게 반추해가지고 볼 만한 그런 그 요소들이 되게 많은 것 같고 또 되게 자세하게 써놨거든요. 사실은 거의 정말 이렇게까지 자기 얘기를 소소하게 다 얘기해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뭐 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림들까지 충분히 써놓은 책이라서 용어가 조금 낯설다는 느낌이 없진 않아요. 사실 우리식의 마케팅 용어들이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지 않은 부분들은 있지만 자꾸 그 러셀 브루스 책을 읽다 보면 조금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좀 느낌이 오거든요. 오늘 하루 종일 읽으면서도 스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이태영 교수님, 이거 러셀 브루스 책 많이 보시잖아요. 스택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쓰는 용어인데. 네. 보통 프로그래밍 예. 쪽에서는 이제 기술 스택이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랄까 뭐 이렇게 자꾸 어떠한 쌓아나간다는 뜻인데 네, 네. 뜻만으로만 본다면 예. 그런데 뭐 어떤 플랫폼 같은 걸 음, 만들 때 어떤 이제 기술들을 적용하는지 음. 이런 것도 보통 기술 스택이라고 얘기를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지금 러셀 브루스이 보통 그 가치 사다리라는 표현을 쓰면서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 하나를 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책, 뭐 무료 어떤 뭐 그 정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를 계속 뭐 오디오북이나 그다음에 세미나나 웨비나나 코칭이나 이렇게 키워나가는 방법론들을 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좀, 기술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그 뭐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 그 클라이언트 쪽 서버 쪽 이렇게 여러 가지 사용되는 도구들을 말하는 것 같고요. 이쪽에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약간 뭐랄까 그 구색 약간 원소스 멀티 유즈까지 할 수 있는 맞아요. 예. 예를 들어 뭐 책도 있고 오디오북도 있고 뭐 강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거를 하나의 스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잘 하나 예, 보여드릴게요. 예. 예. 음, 예, 보입니다. 잠깐만요. 옮길게요. 이게 왜 안 넘어가지? 아, 이게 보이나요? 예. 예, 이게 러셀 브레슨이 지금 이제 제공하는 사이트인데요. 참고로 이제 먼저 아까 최 교수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닷컴 시클리트는 2015년 출간됐고, 2022년에 중복판이 나왔고요. 그다음 전문가 비밀은 2017년 출간했고요. 트랙백 비밀은 2022년 출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두 권의 책이 더 있는데, 언락 시크리트는 2018년 출간했고요. 또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 시크리트는 2019년 출간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보여드리려는 건 아니고, 러셀 브레슨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교육 프로그램들이 이런 게 있거든요. 지금 5day 화면이 예. 책 한 권만 달랑 있는 화면이 뜨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잠깐만요. 톡방 초기화면. 지금은 음, 초기 화면만 보이고 있고요. 아, 그래요? 음. 그럼 제가 공유를 지금 공유했다가 다시 설명하시는 할게요. 화면하고 다른 화면인 것 예, 같아요. 잠깐 다시 할게요. 네. 보이나요? 예, 예. 예. 문서. 그래서 예, 예. 지금 이게 러셀 브루스는 교육이 뭐냐면 아까 이제 그게 이것도 스택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 뭐 5일 챌린지, 리드 챌린지라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5일 동안 강의가 진행되는데 무료예요. 5일 동안 무료가 되는 거고, 그다음 원퍼널 어웨이 챌린지라는 건 뭐냐면 30일 동안 진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100불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마스터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유료예요. 그다음에 퍼널 해킹 시크릿 같은 경우는 또 한 5,000불 정도 되는 유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얘들을 묶어가지고 가치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묶어서 이제 원래 가격은 이게 뭐 5,000불인데 이분 뭐 이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원펄 어웨이 챌린저를 신청하신 분에게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마스터 퍼널 빌더를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 가격을 평소보다 이렇게 할인해주고 총 가격이 원래는 100만 불이면은 이걸 뭐 만불에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라고 해서 가치를 쌓는 거예요. 쌓아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걸 참여하도록 끌어내는 이런 형태를 계속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퍼널 해킹, 그 다음에 라이브, 그 다음에 또 이번에 가면 뭐 30일.com 이래 가지고 이런 것들 투컴마 클럽이 아까 저기 이야기했던 100만 불 클럽이고요. 그 다음에 이너 클럽은 이건 보시게 되면은 이너 클럽을 하나만 보시더라도 화면 뜨나요 혹시? 예, 아니, 보시게 되면 이너 클럽이 반대쪽으로 기본이 떠요. 뭐냐면은 5만 불이에요. 5만 불, 5만 불. 15만 불, 25만 불이에요. 5만 불이면 1,000원씩만 계산해도 5천만 원이에요. 6천만 원, 약간 6천만 원 정도 6천만 원. 되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치환산하면. 좀 상상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런 가치 스택을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운 것들이죠,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게 체계적이고 아주 극하게 잡혀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실은 보면서 공유 마칠게요. 예. 요거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파일을 공유시켜 드릴게요. 가치를 공유를 제한해야 마치겠습니다. 되는데 우리 그렇게 너무 공짜로 자꾸 풀지 맙시다. 아니, 처음에는 공짜로 푼다 그랬잖아요. 예. 어떻게 네, 성 교수님도 책 좀 네. 이렇게 훑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양이 좀 있어가지고. 송 교수님. 저 앞에 부분만 좀 봤는데요. 아, 예. 그 뭐라 그럴까? 좀 내용이 그 얘기한 대로 그 처음에 그 처음에 나오는데 그 이너서클에 참석한 두 사람 얘기가 나오잖아요. 성공한 재무 설계자. 예. 근데 이 사람들은 퍼널도 잘 모르고 그런 사람들인데 만불씩 내고 왔다 그래가지고 뭐 그 비행기표도 예약하고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올 수가 있지? 누가 세미나 하니까 오세요. 근데 1,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저 부산에서 비행기 타고 달려올까요? 뭐가 저렇게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저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충격으로 와닿았다 그럴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좀 전에 그 정 교수님이 뭐 30일 프로그램, 뭐 일주일 프로그램 이렇게 쭉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그리고 그 심화학습처럼 그 뒤엔 더 비싼 게 있고 도대체 이야기할 만한 게 가르칠 만한 게 얼마나 많길래 저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가 있지? 비싼 돈을 내면서까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가 있지? 잘 모르겠지만 대단하다는 그 체계랑 그 구성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거 반복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이게. 그렇지 않아요. 내용이 정말 풍부하고 다양하더라고요. 네. 우리 정 놀라운 교수님은 여기 책만 말고 영상이나 이런 자료도 많이 보셨다면서요. 그 네, 제가 맛보기 아까부터- 설명 좀 더 해주시죠. 예, 책은 뭐 그러니까 누구든 읽으면 되는 5단계 거고. 리드 예. 퍼널 제가 다 수강했고, 그 다음에 30일 퍼널도 지금 다 수강을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30일 데이하고 5일 데이까지 다 했는데, 예. 이제 강의 기본적으로 하는데,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놀라웠던 건 미국 친구들은 러셀 브루스는 말이 진짜 빨라요.
말이 진짜 빠르고 이야기 듣다 보면은 사실 핵심적인 이야기보다 주변들이. 대부분이 뭐냐 아까 응. 그 에피파니 브리지 같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지식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사람한테 동기를 부여하는 게 더 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핵심적으로 아까 했던 뭐 가치 사다리나 이런 이야기는 한 5일 동안 프로그램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하고 있고 근데 31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되게 세세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퍼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시작해서 또 가치 사다리 설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책에 쭉 우리가 브랜드 설계자에 나와 있던 그런 내용들뿐만 아니라 마케팅 설계자에 나와 있던 주요 이론들에 대한 설계들을 실행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실행할 수 있도록 영상을 먼저 보여주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전부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만들어줘 따라올 수 있게끔 하는 설계를 다 강의를 하고 있고 자료를 다 100%다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100불 내고 듣는 30일짜리 같은 경우는 그 사람들이 100불 내고 들으면 강의 자료도 다 30일 동안 오픈해줄 뿐만 아니라 책 보내주고 CD까지 보내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 사실 그 자체로는 돈을 하나도 못 버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그렇게 강의를 듣고 따라온 사람들이 결국 이너 클럽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해킹 라이브로 오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하니까 그 전 단계에서는 정말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하고, 그 다음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런 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클릭퍼너스라는 도구를 써야 되니까, 그 도구는 이제, 월 일정 정도 비용을 내고 쓰도록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는데, 아까처럼 이제 가치 사다리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30일짜리 들었을 때, 이너서클 들었을 때, 뭐, 퍼널 해킹 참여했을 때, 거기에 따른 가격의 혜택을 많이 주는 거예요. 혜택을 주면서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주고, 동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성공 사례들이 있으니까, 그 성공 사례를 보고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희망을 확실하게 비전을 주고, 또 실제적으로 따라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정말 디테일한 자료들과 정보들이 거기에 다 제공되고 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저는 좀 우리나라에서 약간 네.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때요? 저는 약간 네. 좀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러셀 브런슨이나 요 내용에 대한 부정적인 건 전혀 아니고 우선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 그거는 저는 한 두 가지 보는데요. 두 가지 생각이 좀 나는데 하나는 결제. 클릭보너스 결제에 후진하죠. 그러니까 클릭보너스가 굉장히 좋은 서비스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거든요. 거의 어렵죠. 결제가 안 돼. 결제가 안 돼요? 네, 결제가 안 돼요. 왜 어떤 결제 시스템부터 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클릭보너스로 뭐를 판매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네. 우리나라 사람들 쇼핑몰에다 붙이면 판매할 수가 없다 이러구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우리나라에서 얘기인가요? 아니 그 페이먼트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페이먼트, 결제. 대부분 외국에는 페이팔이나 스트라이프 사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예. 그게 안 되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제약 때문에 클릭보너스 같은 프로그램은 사실 굉장히 좀 잘 설계가 돼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썼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결제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 뭐 이런 부분도 아쉽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차이가 좀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는 기본적으로 그 규모 경제가 좀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에 한국어로 만들어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규모가 좀 너무 달라가지고요. 한글 지원 안 그래서 되죠, 지금. 클릭퍼너스까지. 한글이 문제가 결제가 안 된다. 결제가 안 되는 게 더 문제고. 그러니까 국내 대상이 아니라 해외 대상으로 글로벌한 시장을 내다보고 하는 쇼핑몰은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그렇죠. 예. 왜냐면 뭐 해외 결제를 중심으로 하는 거는 가능하겠죠. 예. 기본적으로 이제 스트라이브는 우리나라 회사가 가입할 수가 없어요. 가입 자체를 네, 우리나라에선 서비스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해외 쪽 지사 같은 거나 그런 게 없으면 쉽지가 않죠. 네, 않고, 그리고 뭐 페이팔 같은 경우도 국내 사용자 간 거래는 안 되니까. 맞아. 완전히 100% 그 외국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거는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좀 제약이 있죠, 그런 편.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은, 뭐 저도 이제 사실 일부러 지금 안 쓰고 있는 이유가 말씀하신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결국 결제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한글 지원 부분들 결국 이 두 가지 요소를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금 미국에서 이런 쪽도 이제 세일즈 퍼널 설계하는 쪽에 보게 되면은, 지금 러셀 브레슨의 솔루션 말고도 많은 걸 가지고 지금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적용을 해요. 그래서 솔루션은 다양한 게 있는데, 지금 러셀 브레슨이 그 비즈니스를 바라보는 방식, 관점, 또 그 비즈니스 수행하는 과정들에 대한 거를 다른 솔루션을 차용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사례도 동영상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미국의 지금 자료를 찾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 내가 어떤 솔루션을 기준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적용하느냐라는 건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결국 러셀 브레슨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인식하고 어떤 설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어떤 배울 만한 가치들이 있는 거라는 거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좀 초점을 봤던 것 같아요. 예. 배울 점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클릭퍼널뿐만 아니라 모든 퍼널 소프트웨어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을 거예요. 결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늘 저도.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워드프레스에 홈페이지 만들고, 플러그인 하나 찾아가지고 1년을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예. 이 책에도 그 얘기가 조금 나오네요. 그 추천사 중에 보니까는 내가 뭐 붙이고 뭐 붙이고 뭐 이렇게 자동화하면서 예. 막 폭발 직전이라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본인도 그 건드리면 얘기를 하잖아. 막 이거 누더기를 갖다 조합해서 해두고 했다가 하나로 딱 이제 끝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클릭퍼널 같이 이제 예. 통합된 걸 사용하면 좋긴 하겠더라고요. 저도 그렇지. 있으면 참 좋겠어요, 아주. 그런 부분들. 국내에서 이제 시도를 한두 명이 했다가 잘 안 됐죠. 자, 우리, 어쨌든, 정 교수님은 좀 이제 이 러셀 브레슨을 조금 더 깊이 파시고, 그동안에도 워낙 이제 이거 퍼널 설계 쪽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또, 보니까 이렇게 채널도 하나, 이번에 새로 시작하셨다고 그러고, 아까 또 저한테 좀 추가 정보를 줄 수 있는 코너를 하나 소개를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네. 지금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예. 예, 오늘 그래도 듣는 분들이 많아서 한번 소개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죠. 예. 사실 이제 오늘 그 시간이 제한돼가지고 사실 브랜드 설계자를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정도에 브랜드 설계자를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 좀 정리해서 한번 공개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공개 강의를 하려고 그러고 공개 강의를 하고 그다음에 공개 강의 참여하신 분들한테 일단 강의 자료 제공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기타 이제 추가적인 가치를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 따로 이제 공지를 제가 광고를 통해서 이제 한번 해보려고.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퍼널을 한번 설계해가지고 한번 퍼널을 직접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사이트도 하나 미리 좀 한번 아까 선보해 정 주셨던 교수님 것 같은데. 보여주신 그거 나중에 그 정보들 있잖아요. 예. 그거 하나 뭐 어디다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를 제가 이쪽에 오늘 오신 분 중에서는 만약에 오시면은 여기다가 신청을 해주시면 제가 드릴게요. 교수님들한테 우리 톡방에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하죠. 지금 유튜브 이거 라이브 끝나고 나면 녹화 버전이 자동으로 그 채널에 남게 되니까요. 거기 댓글에다가 그렇지. 댓글로 신청하는 필요한 분들 사람들한테. 있으면 신청 남겨주십시오. 그러면은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은 보내드릴게요. 여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에 남겨주시면은 오늘 그 자료 공유해드릴게요. 예. 어차피 시간 지났으니까 하나 좀 정 교수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하나. 그다음 우리나라 번역된 책으로는 이제 마케팅 설계자하고 브랜드 설계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쪽 분야에 대해서 좀 새로 좀 공부해보고 시작해보는 사람 같은 경우는 좀 순서 있잖아요. 순서. 마케팅 설계자하고 브랜드 설계자하고 순서를 처음에 그냥 요새 이 책이 최근이라고 이거부터 접근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면 마케팅 설계자를 좀 익히고 이쪽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떨까요? 마케팅 설계자는 네. 혼자서 공부해가지고는 사실 되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러셀 브레슨이 이렇게 책을 3권이라도 오픈한 핵심 목적이 뭐냐면은 혼자 공부해갖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정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조각을 펴놓은 거를 펴놓은 것처럼 조각조각이 이루어서 뭔가가 같은데 전혀 이해하기 되게 힘든 그런 상황들이 되게 많거든요. 왜냐하면 러셀 브레슨의 마케팅 설계자에 나와 있는 그런 퍼널 하나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그런 과정들인데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실행하려고 그러면 되게
공부를 좀 따로 많이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아요. 용어들도 그리고, 조금 생소하긴 해요. 그리고 또 음. 가장 크게 제가 이제 그 공부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지금 퍼널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이제 혼란스러운 게 뭐냐면은 저는 사실 이제 회사에 필요한 퍼널들을 설계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우리 회사 같은 경우 B2B 회사니까 해봤고, 그다음에 또 B2C 회사도 있지만, 러셀 브리슨이 말하는 것들은, 러셀 브리슨 영상에 보게 되면 자기는 계속 그런 이야기하고, 이 퍼널은 꼭 이런 정보 서비스를 하는 사람을 위한 퍼널이 아니라, B2C 하는 사람도 되고, 뭐, 다양한 산업에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막 되게 그걸 강조를 많이 해요. 근데 정작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회사에 적용하기 힘들어요. 직접 그 러셀 브리슨이 말하는 퍼널을 바로 회사 업무에 적용하는 데는 안 맞고, 또 그다음에 내 비즈니스 중에 내 비즈니스 모델에 따라서 판매 방식에 따라서 또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셀 브리슨이 또 여기 브랜드 설계자도 이야기하기가 뭐냐면은 자기가 100만 불 될 때까지는 하나의 퍼널만 갖고 성공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러셀 브리슨 마케팅 설계자 보면 퍼널 거의 한 18가지 정도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18가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100만 불까지 이룰 수 있는 사례가 된다라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브랜드 설계자를 먼저 좀 이해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오히려. 어떻게 내 비즈니스가 뭐고 내 비즈니스를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내 고객이 누구고 고객이 얻고자 하는 결과가 뭐고 이런 걸 아는 상태에서 그러면 내 고객의 퍼널은 뭐지라고 들어가는 게 맞는데 퍼널 자체를 다 기술적으로 이해하려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오히려 좀 서투르고 좀 부족하더라도 진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가 뭐고 나는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잠재 고객은 누구고 그들에게 가치를 제안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는 뭐고 이걸 알고 그 프레임워크를 퍼널 중에 하나의 어떤 이론을 갖고 내가 적용하고 싶어라고 하는 출발점을 가는 게 오히려 내가 실현 가능한 거를 만들 수 있는데 퍼널 자체를 막 열심히 공부해도 퍼널 자체를 제대로 알기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닐까라는 그런 경험이 사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에서도 그런 거를 적용해 보면서 너무너무 어렵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있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그래서 말씀은 좀 예. 이해가 되는데 요 책에 보면 네네. 약간 그 마케팅 설계자에 있는 내용을 좀 인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퍼널이라든지 이게 그런 뒤에 나온 부분 책이니까. 때문에 예.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만 봐서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를 수 네네네.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정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그런 관점이라면 또 네네. 퍼널 잘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서부터 막 보는 그렇죠. 것보다도 이렇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 프레임워크에 대한 부분 걸 보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저도 네. 언뜻 그래요. 마케팅 설계자 지난번에 우리 토론할 때 다 끝까지 저도 봤는데 이번에 이 브랜드 설계자 보면서 좀 약간 쉽다 이런 느낌 좀 받았거든요. 이게 네. 경험적으로 이게 사례들 많이 들기도 하고 자기가 어떤 그 관점에서 이렇게 하나의 퍼널에 집중하게 됐는가에 대한 얘기를 꼭 쓰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보고 그 앞 단계로 가는 것도 괜찮은 이해 방식인 것 같아요. 아이고 어떻게 우리 오늘 70분 하려고 했던 거를 지금 발제가 거의 70분을 다 차지하시는 바람에 조금 더 죄송합니다. 늘려서 20분 얘기를 더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책만으로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저는 러셀 이 세일즈 퍼널에 대한 거는 워낙 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오픈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수용을 못하는 것 뿐이고 또 뒤늦게서 이제 이게 번역이 돼서 나오기 시작한 건데 사실 그 점에서는 우리 정 교수님이 워낙 깊게 넓게 공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저거 유료로 하는 프로그램인가요? 공개가 아닌 유료인가요를 물어보셨는데 누가 한 분이? 처음에는 좀 무료로. 일단 무료로 예, 시작은 예, 무료로 예, 예. 배운 대로 하시는구나. 네. 예, 배운 대로 정석을 네. 따라서 나중에 정 교수님한테 리드 퍼널은 무료로. 추가 정보는 나오는 대로 제가 공지 다 네네. 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주에 순번을 원래 이제 이태영 교수님이신데 바쁘시다고 그래서 제가 먼저 좀 땡겨서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 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AI 전쟁 무섭죠? 계속 제가 지금 올 1월 달부터 그 AI하고 인공지능에 지금 파묻혀서 지내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나온 책이고 그 한상기 교수님하고 그 네이버에 그 이 인공지능 연구 그 센터장하고 있는 하정우 그 두 분이 약간 대담식으로 엮은 책인데 기본적으로 하정우 센터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인공지능을 가장 최전선에서 그다음에 가장 그 수준 높게 다루고 있다고 하는 네이버의 지금 이
AI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 직접 쓴 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볼거리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분 강의는 제가 영상으로 몇 개를 봤어요. 그러니까 뭐 전체로 다 비슷한 내용이긴 하지만 책으로 나온 건 처음이라서 이거 한번 좀 제대로 제가 읽어보고 다음 주 일요일 날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재미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담직이니까 뭐 지금 뭐 저렇게 퍼널처럼 어렵진 않을 거예요. 쭉쭉쭉쭉 읽어보시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AI 이 전쟁에서 어떤 그 스탠스, 어떤 이런 전략 이런 걸 취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가 아마 추가될 것 같은데 그 얘기하면서 우리 8월 24일 날 드디어 네이버가 한국형 LLM 모델 Q라는 이름으로 그 새로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거에 담긴 문제의식을 아마 이 책에서 조금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놓기만 하고 아직 읽지 못했어요. 읽고 나서 다음 주 일요일 날 뵙겠습니다. 예, 늦게까지 수고들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1월 밤 북두방에서 만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일요일 잘 마무리하십시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